안녕하세요. 나눔 철학입니다. 오늘은 인사하기에 앞서 치매를 알아 요양원에 가게 됐던 노인. 요양원에 입원해서 입에 구더기가 나올 때까지 방치됐으면서도 자식 먼저 생각한 노인. 종종 의식을 잃으며 가끔씩만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한 바보 같은 노인이 생을 마무리하기 전 마지막 제정신으로 써내려간 한 편의 시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간호사들이여. 그대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를 볼 때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초점 없는 눈에 똑똑하지도 않고 성격도 이상한 괴팍한 늙은이라고 생각하는가? 밥은 다 흘리면서 먹고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는 늙은이. 그래서 큰 소리로 몇 번이고 다시 말해도 당신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언제나 구멍난 양말을 신고 신발도 짝짝이로 신는 귀찮은 늙은이. 목욕하거나 밥을 먹을 때면 늘 고집부리며 소리만 지르는 당신의 힘든 일거리 중 하나. 그대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대들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이겠지. 그렇다면 똑바로 보시게나. 그대들이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었다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네. 지금은 이렇게 그대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먹지만 나는 14남매 중에 끼인 작은 아이였다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정말 사랑했었지. 15 소녀였을 때는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곧 만나게 될 인연을 기다리기도 했다네. 18 꽃다운 신부가 됐을 땐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었지. 20이 넘어서는 가정을 사랑하는 어머니도 해보았고 30이 넘어서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고 놀라기도 했다네. 40이 넘어서는 아이들은 떠났지만 내 곁에 남아있는 남편 덕분에 슬픔을 견디기도 해보았으며 지천명의 나이에는 손주를 보며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어.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내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좋았던 모든 시간들은 추억으로만 남게 됐다네. 내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제 없지. 그리고 나는 혼자 남은 늙은이. 자네들이 말하는 괴팍한 노인네가 됐다네. 자연의 섭리는 정말 냉혹했다네. 나이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나는 그대들의 눈에 바보처럼 보이게 됐지. 이미 몸은 쇠약해지고 내 젊은 날의 활기는 모두 사라졌다네. 이제 나는 심장이 있던 자리에 돌 하나가 들어서 있다네. 하지만 이 늙은 몸 속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나도 살고 있어. 그리고 그 기억을 들 떠올릴 때면 나는 아직도 벅차오른다네. 그러니 그대들이 눈을 뜨고 나를 똑바로 봐주길 바라네. 귀찮은 늙은이가 아닌 나라는 사람을 가까이 들여다 봐주시게. 여기까지가 이 노인이 생을 마무리하기 전 혼자 조용히 써내려간 시입니다. 이 노인은 의식이 온전치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입에서 구더기가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습을 딸이 발견하여 화제가 되었었죠. 딸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급해서 손가락으로 들끓는 구더기를 막 잡으며 병원에 울분을 토했지만 병원에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딸의 항의에 어머님이 입을 벌리고 있어서 아마도 파리가 알을 깐 것 같다. 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곤 3개월치 간병비를 받지 않겠다며 조용히 묻자 제안을 하기도 했더랍니다.
이 노인은 가끔씩 제정신이 들어왔기에 분명 자신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겠죠. 또한 구더기가 딸에게 발견되기 전 이런 일이 또 없었을까요? 이 바보 같은 노인은 눈물이 나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신의 목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구더기를 빼내면서도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모두 혼자서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곤 요양원에 이런 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인들은 자식들이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기에 요양원에 보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힘든 일이 생겨도 자식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양원까지 가신 노인분들을 보면 진한 죽음의 기운이 풍깁니다. 자식들은 제 딴에는 챙겨드린다며 간병인도 붙이고 요양병원도 알아보고 하지만 직접 자식들이 요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만큼 힘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도 자식들이 요양원의 발길을 끊고 돈만 간간히 보내는 노인들은 요양원에서 정말 서러운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철학 나눔에서는 오늘 노후 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노후를 위하여 많은 돈이 필요하기에 은퇴할 시기가 되면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여기저기 투자할 곳을 찾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평생 투자와는 담을 쌓고 묵묵히 일만 해오던 우리가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확신하지 못하고 주변에 휩쓸려 선택을 하게 되는 투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은 정말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명은 늘어났지만 은퇴 나이는 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젊었을 적보다 몸도 아프고 회복도 더뎌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식들도 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80세 어머니와 60세 자식도 은퇴하여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어떻게 부모를 부양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비참한 노후가 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질을 좋은 집과 통장 잔고로 판단하고 체면과 명예에 목숨을 걸며 살아온 날들이 많지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몸의 건강이 더 중요하고 체면이나 명예보다 즐겁고 행복한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비참한 노후가 되지 않으려면 만족과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멋지고 큰 집에서 여유롭게 보내는 노후를 바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고 설사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해도 60대 이후에는 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노후에는 내 환경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물질적으로는 절대로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잘 알고 그에 만족하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마다의 인생이 다르기에 행복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 분수 맞게 자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그것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의 건강이나 자산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일에 치여 살아가고 자식 키우는 재미에 하루가 지나는지 1년이 지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아왔겠지만 자식도 다 커서 떨어져 나가고 일도 은퇴를 하여 갑자기 늘어난 나의 시간이 공허함으로 다가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죠. 그렇기에 우리들은 외로움과 친해져야 합니다. 누구나 노후에 외로워합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주민센터에 나가 동년배의 외로운 노인들과 같이 무엇을 배우며 행복을 느낄 것이고, 누군가는 평생토록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좋아하는 책 읽기나 음악 감상 등의 취미를 만들어서 극복하기도 하겠지요. 노후에 독해져라. 노후에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자식들과의 인연을 다 끊고 독하게 혼자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여태껏 남편, 자식 걱정에 나를 잊고 살았던 세월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용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번 살다 가는 삶입니다. 나를 돌아보며 더 이상 남편, 자식, 주변에 얽매이는 삶이 아닌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것이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철학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